마인드 스케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에는 모두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작은 개미에게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30배나 무거운 먹이를 들 수 있는 힘이 있고, 연어에게는 물의 흐름을 거스르고 헤엄치는 힘이 있죠. 새들에게는 중력을 거슬러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나요? 모든 문제를 이기고 거슬러 올라가는 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행복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숨어있는 우리의 힘을 찾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바람이 멎고 바다가 마르면 하나 둘씩.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라라 스윗이 불렀죠. 파란 달이 뜨는 날에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사연으로 일상과 고민을 나눠봅니다.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인드 연구소 마랩의 지민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유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정말 본격적인 더위를 맛보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 네, 너무나 덥죠. 더워요. 예. 더워요. 네. 이제 한창 이제 피서절인데요. 특별한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두 분 이색적인 그 피서를 알고 계신 거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색적인 피서. 저는 이번에 바다 말고요. 동굴 피서를 좀 즐겨보려고 해요. 아, 네, 동굴이요? 네, 되게 오. 좋거든요. 아. 그 동굴이 이제 추울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고요. 네, 이제 진짜 지구상에 이런 또 신비한 장소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 시야를 넓혀주는 또 교육적인 효과도 있어요. 저는 한 굉장히 번도 안 좋습니다. 가봤는데. 네네. 네, 가까운 곳에 광명동굴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되게 좋아요. 광명동굴은 저도 가본 것 음. 같아요. 이번에 꼭 한번 크고, 가봐야겠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이색적인 휴가가 있나요? 저는 이색이라고 하기는 좀 음. 그렇고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서핑인데요.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처음 해봤는데 진짜요? 그 파도에 밀려서 네. 해안까지 쭉 밀려 나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되게 고급 스포츠 즐기시네요. 네. 처음 해봤습니다. 네. 네. 제주도를 갔었었는데 네. 제주도 바다에서 서핑을 하더라고요. 오. 네, 그곳에 한번 한국에서도 부럽다. 즐길 수 있네요. 네, 네.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추천드려요. 네네. 도서관 피서 어떠신가요? 정말 왜 어떤 지적이네요. 분들은 네.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일상을 바쁘게 보내다 보면 왜 이제 하루 종일 도서관에 처박혀서 책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그런 적 있죠. 있죠. 네, 막 있어요. 예. 막 책 이만큼 쌓아놓고 커피 한 잔만 옆에 놓고 너무 시원하잖아요. 좋죠. 네, 그렇죠. 네. 네, 올여름에는 도서관 피서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죠. 네, 오늘도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마인드 테라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 사는 50살 회사원 김동건입니다. 저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참 밝고 쾌활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살면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기도 했고요. 주변에도 저의 그런 긍정 에너지를 주며 힘내라고 즐겁게 살라며 기운을 북돋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식에 조금 손을 댄 것이 그만 큰 손실을 가져왔고 부모님이 1년 사이에 병을 얻으셔서 큰 수술을 2차례나 해야 했습니다.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병가를 내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요.
최근에는 마른 장마라고 하는데 우리 집만 천장에 물이 새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좋게 생각하자 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이 상황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여지없이 제 마음은 절망 속으로 치달아 버립니다. 잠을 청하는 게 무서울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엄습해 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늘 밝고 쾌활하고 긍정적이던 제가 급격하게 바뀐 걸 보고 다들 예전 같지 않다며 한마디씩 하는데 그 말이 저를 더욱 짓누릅니다. 더 이상 제 안에 긍정 에너지는 바닥이 나고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저를 다그치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이러다 삶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두려움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사님 도와주세요. 네, 한없이 긍정적인 줄 알았던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 무엇보다 자신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절망 속으로 빠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이제껏 이제 괜찮아라고 자신을 다독여 오신 것 같은데 네. 좀 이제 한계를 느끼셨나 네. 봐요. 이제는 한계라고 하시는데 어렵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연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네. 누구나 동건 씨처럼 삶을 긍정적으로 또 행복하게 생각하며 살고 싶지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냥 이만한 게 다행이다. 어쩌니 뭐 좋게 생각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자 해서 그렇게 되던가요? 두 분은 좀 어떠세요? 그 잠깐 순간인 것 같아요. 좋게 맞아요, 생각하자는데 맞아요. 다시 근심으로 빠져요. 네네. 그렇죠. 음. 네, 쉽지가 않지요. 좋게 생각하자 싶다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마치 유리가 깨지듯이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모아서 다시 어설프게 맞춰두지만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또 다른 어려운 상황들이 밀려오면 여지없이 또 깨지고 또 깨지게 마련이죠. 네네. 마음을 다잡으면 다잡을수록 그 후에 찾아오는 상실감이나 어려움은 너무나 커지게 됩니다. 동건 씨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과 실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아주 다릅니다. 얼핏 보면 둘 다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하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달라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이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속에선 부글부글해도 좋은 것처럼 또 괜찮은 것처럼 웃어넘겨야 할 때가 많아서 힘든데 저도 좀 그 차이를 알고 싶어지네요. 네. 네.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은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경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나의 경험이나 내가 보는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겪었던 힘든 상황이나 경험이 찾아오면 자동적으로 힘들다 생각하게 되지 좋은 쪽으로 생각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생각은 어려운 쪽으로 좌절적으로 가 있는 것이죠. 네. 2010년도에 행복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던 고 최윤유 씨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로 행복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전하는 긍정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치료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한 호텔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지요. 예,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앓으면서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던 고인을 주변 사람들은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맞아요. 그 사건 보면서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네, 치료 방법은 없고 계속되는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냈을까요?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건 나에게 너무 어렵다,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만들었겠죠. 네. 생각은 나의 경험과 내가 보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면 정확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어렵고 불행한 일들을 왜곡해서까지 생각하고 또 부정해 버림으로써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발벗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을 외면한 채 좋게 생각하려고 하면 현실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문제 인식을 하는 해결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 어떤 결과가 올까요?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결국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고를 통해서 마인드를 형성해야 합니다. 역시 사고력이네요. 네, 마인드는 마음의 설계도, 또 마음의 길, 올바른 가치관 등 마음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나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고 실제 삶에서 배우는 지혜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는 나의 생각이나 상황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지요.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유명한 사회 사업가도 아니고요. 종교인도 아닌데 남을 도우며 사는 분이 계세요. 마음이 어렵거나 삶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시는데 죽음 앞에 있지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노인분들이나 부모 없이 자라야 하는 고아들을 위해 이제 봉사를 하십니다. 사실 가족들은 이 일을 상당히 반대를 하신다고 해요. 가족이 있으시군요. 네, 왜냐하면 이분의 삶도 그닥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들을 돕기 전에 가정이나 돌봐라. 저 시간에 돈을 벌면 자녀들을 더 잘 먹이고 키울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시간 낭비를 할까? 이런 비난을 들을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이분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마인드가 있어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베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에게 암이라는 병이 찾아옵니다. 가족들은 또다시 걱정 섞인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이제야 내가 선택한 삶의 가치를 가족들에게 다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죠?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좀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쵸. 내용이죠. 네. 암 수술을 하고 병문안을 온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자신의 마인드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너무나 밝게 자신의 삶과 자신이 선택했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모습에 가족들은 너무 놀랐다고 해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네. 결국 병에 걸린 상황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자신의 소신과 마인드를 말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가진 저 마음의 힘은 뭘까 하고 가족들이 신기해하면서 그녀의 삶과 마인드를 인정해 주었다고 해요. 이처럼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빛을 발합니다. 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마인드가 형성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네. 진짜 대단해요. 삶의 가치가 다르시네요. 네, 그렇죠? 진정한 마인드 네. 전도사. 네네네. 네. 이분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억지로 생각을 바꿔서 정신 승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왔을 때 그대로 그 현실을 빠르게 수용하고 인정을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냥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힘든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막아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기는 것이죠. 마치 뜨거운 다림이나 고데기를 잘못 만지면 따끔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고통은 사실 몸에 더 큰 화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려는 반응이라는 거죠.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통해 삶의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지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정은 곧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과 연결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공을 이루는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링크 전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링크 전략이요. 예. 네. 내가 무엇과 연결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네네. 네, 동건 씨도 어려움이 닥쳐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엄습할 때 이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긍정적인 행동과 연결할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동건 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금까지 잘못 만들어진 긍정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진정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 찾아온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네. 잘못된 자세로 악기나 운동을 배웠는데 연주가 잘 안 돼야 올바른 자세로 교정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잘못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악기나 운동을 했을 때 좋은 실력이 나와버리면 평생 그 자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굳어버리군요. 그렇죠. 이게 네. 잘 된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이해가 쉽게 가네요. 네, 진정한 긍정 마인드는 나 혼자서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잦은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마인드 스케치는 당연히 매번 들으셔야 하고요. 맞아요. 네, 홍보 감사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또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장사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3명의 하인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인의 일을 도우면서 장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이제 하인에게 각자 자신의 장사를 시작해보라고 권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 일을 하고 주인의 마음까지도 살펴가며 배웠던 종에게는 금화 100개를 주면서 장사를 하게 했고요. 금화 100개를 받은 종 옆에서 함께 배운 종에게는 금화 50개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 하인에게는 금화 10개만 주고 장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금화를 100개나 받은 하인과 50개를 받은 하인은 즉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2배의 이윤을 남기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능력자네요. 예, 장사가 아주 잘 된 거죠. 하지만 10개를 받은 하인은 도무지 소식이 없는 겁니다. 궁금해진 주인은 하인을 불렀고 그 하인은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워져서 다시 금화 10개를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왜 금화가 그대로인지 이유를 물었더니 장사를 시작하려고만 하면 실패한 친구들이 와서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성공하기 어려워 실패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돈은 내 돈도 아니고 혹시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돈이라도 잃기라도 하면 주인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지? 이런 염려들이 마음에서 계속 찾아와서 장사에 손도 못 대봤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배운 장사법은 전혀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두려워하던 하인은 결국 받았던 금화 10개까지 빼앗긴 후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다른 두 하인에게는 원금과 이익을 다 주고 다시 가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배운 행동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연결을 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여기서 금화는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운다면 그 사람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지만 자기 생각을 믿고 주변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동건 씨 혼자서 생각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변 사람과 마음의 대화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인드 스케치를 통해서 강연도 많이 들으시고요.
강연을 통해 배우신 것들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링크 전략을 기억하세요. 네. 배운 것들을 삶의 작은 부분들과 연결해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삶이 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삶이 아닌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라디오 게시판에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많은 솔루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늘 그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그쵸. 그게 쉽게 무너지는 이유를 알겠네요. 네. 긍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행동에 링크를 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 이게 참 멍청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이제 행동을 먼저 옮기면 네네. 그 행동으로 그 생각도 같이 네, 따라 속는다고 하죠. 내가 네네. 속는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셔서 오늘 강연도 꼭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 혼자가 아닌 주변의 대화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유라 씨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강연 들으면서 이제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좀 연결의 힘이 중요한 것 같다는 네, 좀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람 관계가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풀리지 않은 문제에 개별적으로 상담 주셔서 또 상담해 보셔도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오늘 알찬 마인드 테라피 꾸며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두 분 보내드릴 시간이네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노래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가을방학이 부릅니다.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낍니다. 세상에 불편한 게 없는 사람은 없죠.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불편함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자신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 해소하고자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가복 안다르의 신애련 대표입니다. 한국 요가 시장의 혜성처럼 나타나 한국 토종 요가복 신화를 쓰고 있는 안다르는 2015년 자본금 4천만 원으로 시작해 3년 만에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 요가복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 브랜드로 손꼽힙니다. 신혜련 대표는 23살 레깅스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2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대학에서 미용과를 나온 그녀는 피부관리숍에 취직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했지만 다양한 사람의 체형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신체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결국 23살 통통한 몸매 때문에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할 겸 요가를 시작했다가 강사 활동까지 하게 됐죠. 처음 요가를 시작할 당시엔 요가복을 입은 자신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불편하고 예쁘지 않은 요가복 때문이었어요. 당시 해외 브랜드들은 레깅스 하나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라 강사 입장에서는 구매하기도 부담스러웠죠. 그러다 직접 요가복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된 당시 남자친구에게 요가복을 만들고 싶다고 했더니 그는 너 왜 자꾸 말만 해? 안 할 거면 말을 하지 마라 고 했습니다. 그 말에 자신이 생각만 하고 있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하겠다고 마음먹으니 당장이라도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간지러웠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자신이 생각하는 원단을 찾기 위해 동대문 도매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단 가게를 아무리 다녀도 원하는 재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여자가 와서 원단을 달라고 하니 만만하게 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거죠. 계속 찾아다니다 구석에 있는 가게에서 원하는 원단을 겨우 발견했고 사무실도 없이 당시 살고 있던 집에서 요가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자본의 대부분은 원단에 들어갔죠. 봉제 공장이 모여있는 면목동에 가서 창문에 오드람프라고 쓰여있는 공장은 무조건 들어가 요가복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드람프는 요가복에 사용하는 무시접 봉제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의류업체를 돌면서 공장을 수소문했습니다. 수없이 발품을 팔다 마음씨 좋은 봉제공장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그녀가 직접 마네킹이 되어 공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고치는 작업을 수없이 했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피팅룸도 없어서 테이블 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고 남편과 함께 일산에서 공장에 있는 남양주까지 하루에도 2-3번을 왔다 갔다 하며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줄 돈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이거 다 팔 수 있다. 다 팔면 바로 돈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녀의 노력과 열정에 사장님은 믿음을 실어주었습니다. 공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홈페이지 작업, 디자인 작업 등 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 첫 제품으로 슬리브리스와 홀터넥 상의 2가지, 7부, 9부 레깅스 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사이즈별, 색깔별로 나눠 총 48종의 요가복이 완성됐습니다. 첫 판매 대상을 요가 강사로 정했습니다. 강사가 입으면 학생들이 따라 입는다는 업계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고 포털 사이트에서 전국의 요가 필라테스 학원 연락처를 수집해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화려한 프린트 요가복이 잘 팔렸습니다. 어떤 날은 800만 원, 어떤 날은 2천만 원까지 매출이 나왔고 사업 시작 8개월 만에 8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강사들이 원했던 부분을 딱 집어낸 결과였습니다. 기존 요가복에 없는 컬러를 짚어내 레깅스를 10개 색으로 만들었고 Y존 부위의 봉제선을 없애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예쁘고 편한 요가복에 대한 니즈, 화사한 컬러의 레깅스를 입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그대로 저격한 것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 자신을 포함해 4명이었던 직원은 11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6시가 되기 전에 먼저 회사를 나와 집에 가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녀의 삶은 생활 속에 찾아오는 불편함을 피해가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수없는 도전을 해온 결과입니다. 불편함, 피해야 할 요소가 아닌 도전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온실 속 화초는 온실 안에서는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길에 피는 들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센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스팔트 길의 작은 틈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어려움도 역경도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 삶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작은 변화에도 무너지는 약하고 짧은 아름다움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삶의 강한 뿌리는 역경을 딛고 자라니까요.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